안녕하십니까, 송아빠입니다. 2024년 3월 3주차 마트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뜬금없이 시작을 해버리면 대체 이게 뭐냐. 버튜버입니다, 버튜버 여러분. 테스트 버전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사실 뭐 제 방송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2021년쯤에 버튜버를 한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다가 말았어요. 근데 요즘에 또 보니까 주변 분들이 되게 또 많이 시작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테스트 버전으로 한번 제작을 해봤고, 여러분들 피드백 주시면은 개선시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보거나 하겠습니다. 얘는 초기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모자를 씌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경을 씌울 수가 있습니다. 눈이 약간 그 파워퍼프걸 느낌입니다. 그 미국에서 좋아하는 예전에 그 카툰 네트워크에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걸 해봤는데, 얘 마트뉴스 할 때 쓰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동공 사이즈 바뀌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미쳤다. 재밌네. 아무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3월 마트뉴스인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영상들 보면은 밤양갱 커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노래 하나로 밤양갱의 매출이 굉장히 늘었다. 실제로 이제 밤양갱 BB 에디션이라고 판매가 됐었고, 조그맣게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밤양갱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 밤양갱 판매량이 50% 늘었고, 편의점 매출도 30% 이상 증가했다. 근데 이 밤양갱은 편의점에 없다고 합니다. 요거는 대형마트에만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해태에서 나온 연양갱, 왼쪽에 있는 게 밤양갱과 팥양갱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크라운에서 만드는 거고요. 근데 두 개 중에 뭐가 더 많이 팔렸을까요, 여러분?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입니다. 만드는 회사가 똑같습니다. 이 두라푸드란 곳에서 만드는데 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기본적인 거는 비슷하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이제 크라운 제과랑 혜태 제과를 가지고 있는 크라운 혜태 홀딩스의 주식을 38% 가지고 있는 곳이 두라푸드란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양갱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알고 보면은 같은 형제다. 실제로 이제 양갱이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선물용으로도 많이 나오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진으로 보시는 거는 금옥당이란 곳에서 팔고 있는 곳입니다. 요즘 백화점 푸드코트를 가시면은 고급 양갱을 팔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갱이 5, 6만 원대 선물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한다. 일본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양갱이 또 일본에서는 되게 많이 먹는 그런 디저트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뭐 은하수 양갱이라 그래가지고 이 양갱을 일본어로 요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노래 하나로 음식이 잘 팔리고 있는 현상, 이런 것들은 뭐 양갱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왔던 경우라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매출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은 뭐냐? 미국의 테이스트 오브 홈이라는 푸드 전문 매거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최고의 프라이드 치킨으로 선정한 게 BBQ라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네시스 BBQ 그룹이 미국 푸드 전문 매거진 테이스트 오브 홈이 발표한 최고의 프라이드 치킨으로 선정됐다. 이 테이스트 오브 홈이란 것은 음식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미디어 브랜드인데요. 93년에 발간한 30년 된 것이죠. 구독자 수가 190만 명, 월 평균 방문객 2천만 명이라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미디어 브랜드라고 보실 수가 있겠다. 근데 이제 누구랑 싸웠는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7위를 한 거는 체커스란 데인데 잘 모르는 브랜드예요. 뭔가 특이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위가 KFC예요. 세상에 맙소사. KFC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브랜드였어? 지금 보시면은 저 치킨이 과연 KFC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볼품이 없습니다. 국내 KFC는 저 정도는 아닌데, KFC는 조금 더 튀김옷이 두껍고 황금적이어야 되지 않나? 약간 뭔가 조금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5위는 윙스탑입니다. 요거 이제 국내에도 들어왔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가서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실제로 북미권에서는 이 윙스탑이란 브랜드가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점포수도 2,000개 이상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윙 전문 브랜드인데요. 사실 뭐 이걸 치킨 가게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윙을 주로 팔고 있어가지고 이 윙이 우리가 평소에 먹는 그런 윙하고는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미국식 윙이 버팔로 윙이라던가 약간 요런 건데, 신맛이 조금 강하고 이래서 버팔로 윙 같은 거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약간 조금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스포츠바에서 주로 많이 팔리는데, 스포츠바가 뭐냐면 이렇게 맥주 한 잔이나 치킨 같은 거를 먹으면서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영화에 나올 정도로 아주 그냥 대중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바에서 많이 판매하는 윙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윙스탑이었다.
저기도 이기고 또 그럼 또 누굴 또 이겼느냐? 칙필레이. 저는 굉장히 이거 궁금한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어떤 포지션이면은 예전에 한창 맘스터치가 주가가 한창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밈이 엄청나게 많을 정도로 인터넷에서는 지지하는 팬층이 굉장히 많은 그런 치킨 전문점입니다. 여기도 이겼다. 세상에 말이 되냐? 3위는 파파이스입니다. 사실 국내는 파파이스가 예전에 들어왔다가 한번 망했죠. 심지어 맘스터치 자체도 이 파파이스를 운영하던 해머러푸드 시스템에서 나온 배달은 이복 형제였는데 부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요맘때인데요. 1호점을 다시 재가동하면서 점포가 몇 개 더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파이스 궁금하신 분들은 국내에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파파이스를 향한 애정도 같이 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위는 레이징 케인이라는 곳입니다. 사실 이 레이징 케인이라는 곳은 치킨 핑거 전문점입니다. 치킨 한 마리를 튀긴다기보다는 저 필레 있잖아요. 안심살을 이용해가지고 튀겨먹는 치킨 필레, 감자튀김 이런 것들을 파는 건데 여기에 유명한 거는 저 왼쪽 아래에 있는 소스입니다. 우리가 빅맥에서 그 빅맥 소스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국내는 없지만 해외 유튜브는 빅맥 소스 만드는 법을 따라하는 그런 컨텐츠가 굉장히 많을 정도로 매니아층이 있는 소스인데 레이징 케인의 케인 소스도 똑같이 만들기 위해 가지고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약간 사우전 아일랜드 같은 느낌이 나는 소스를 만들려고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시도를 많이 했다. 그만큼 이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다는 브랜드겠죠. 그래서 1위가 BBQ가 됐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BBQ에 대한 브랜드 시선이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그 치킨 3만원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청년층 또는 소비층의 분노를 한번 산 적이 있기 때문에 과연 브랜드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 되나? 미국에서는 1등을 했다는데 국내 평가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브랜드 평판 지수라고 해가지고 치킨 브랜드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브랜드들의 평판을 조사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2024년 2월 14일 기준으로 브랜드 평판 지수가 BBQ가 2위입니다. 1년 전에는 한 4위 정도였어요. 이때쯤이 그때 이제 막 여러 가지 사건으로 브랜드 평판이 떨어졌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평판 지수 자체는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밀리지 않는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회복을 했다. 심지어 지난달에는 1위를 했네요. 이게 인터넷 상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브랜드 평판이 굉장히 높은 곳이다. 참 이런 자료들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괴리감을 좀 느끼곤 합니다. 현실과 인터넷이 조금 어느 정도는 동떨어져 있구나라는 느낌. 요거를 알아보면서 봤는데 치킨 브랜드가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맘스터치가 10위에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치킨 브랜드가 돼버린 걸까? 원래는 햄버거만 파는 곳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치킨 업계는 어떤 신제품들이 나왔을까 한번 쭉 보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맘스터치 순살, 닭다리살을 좀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또 어떤 치킨 브랜드에서 순살을 닭다리살이 아닌 가슴살로 바꿔가지고 또 이제 네티즌들의 공분을 한번 산 적이 있죠.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온리 닭다리살을 강조한 이런 제품이 나왔고요. 방금 얘기한 BBQ, 후추와 마늘을 추가한 바삭한이라는 신제품이 나왔네요. 그다음에 이제 프라닭 치킨이라고 이걸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아시고 닭발을 튀겨낸 게 있다고 하네요. 사실 이 닭발 같은 경우는 성별이 갈리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은 얘기를 안 하고 가려고 그래도 실제로 닭발을 주문하는 고객 중에 여성 고객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봤을 때 여성 고객을 어느 정도 타겟으로 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치킨은 끝났고요. 버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2023년에 작년이죠. 버거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에 이제 해외 브랜드들이 들어와가지고 3파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2파전이에요. 파이브가이즈가 작년에 이제 들어오고 쉐이크쉑이 들어오면서 이제 해외 브랜드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 파이브가이즈랑 쉐이크쉑이 생각보다 좋은 점수를 내고 있는지 인앤아웃도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냐? 국내 버거 시장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2013년 전, 그러니까 11년 전이죠. 이때는 한 1조 9천억 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늘어서 2022년에는 4조 원까지 늘었고요. 2023년은 5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죠. 5조 5천억 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는데 아니 대체 5조 원이 뭐야? 5조 원이 대체 어느 정도야? 라는 감이 전혀 서질 않아가지고 5조 원 매출로 검색을 해봤더니까 이 매출 5조 클럽이란 게 뜨더라고요. 보시면은 농협은행, 뭐 애플코리아, 코스트코 코리아, 한국철도공사 이런 곳들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용자들이 돈을 써야지 벌 수 있는 돈이 5조라고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본다면은 햄버거 시장 5조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 아닌가 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들어오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햄버거들
버거들 이번 달엔 무슨 신작이 나왔느냐? 자, 일단 롯데리아의 왕돈가스 버거입니다. 출시하면서 매운 왕돈가스 버거까지 나왔는데 요거는 똑같은 패티에 소스만 매운 버전으로 바꾼 겁니다. 제가 어제 그 대구로 갔다 오다가 KTX에 롯데리아 매장이 있어가지고 이걸 하나 먹어봤는데 먹을만 하더라고요. 오른쪽에 이제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건데 토마토 치즈 크러스트란 게 뭐냐면 저 오른쪽 아래 사진에 보이시면은 약간 애플파이처럼 생긴 거 안에 토마토 소스가 들어있잖아요. 저기 튀김 안에 토마토 소스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먹었을 때 저게 터지면서 토마토 소스가 나와가지고 어우러집니다. 저는 요거를 맥 스파이시 버전으로 먹었어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특히 저 토마토 치즈 크러스트 저거 이제 사이드로 팔아도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신선한 맛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새콤한 토마토 소스 좋아하시는 분들 새로 나온 거 한번 드셔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노브랜드 버거 같은 경우에는 새우버거가 나왔는데 노브랜드 버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브랜드 매장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2022년에 이미 매장이 200개가 넘었어요. 2023년하고 4년이면은 거의 지금 몇 개 됐을까요? 250개 정도 됐을까요? 보통 프랜차이즈가 매장이 200개가 넘게 되면은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되는 시점이고 이제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짜장버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사실 저는 여전히 노브랜드 버거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뭔가 리뷰할 만한 제품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파파이스 같은 경우도 슈림프 버거가 나왔는데 3월 17일까지만 판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시점이면은 이미 다 판매가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드셔보신 분들은 드셔보셨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햄버거 브랜드들이 있는데 버앤패티라는 브랜드가 또 있더라고요. 여기서 강릉버거를 출시했는데 이 강릉버거의 핵심이 옥수수랑 감자랍니다. 저는 진짜 강릉에서 17년을 살았는데 저는 강릉에서 옥수수랑 감자가 유명하다는 소리를 태어나서 처음 듣습니다. 근데 이 메뉴에서 강릉의 특산물인 옥수수와 감자를 이용해가지고 메뉴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강릉시 초당동에 살았는데 강릉에서 제일 유명한 거 두부 아니었나요? 순두부 아니에요? 순두부? 경포대가 가장 유명한 거 아니었나? 저는 진짜 교동짬뽕 유명하다는 소리도 강릉을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땐 교동에 살았어요. 근데 교동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동짬뽕을 들은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진짜 많습니다. 제주도 사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야 거길 왜 가냐? 나는 거기를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 살던 고향에서 뭐 나오면은 이런 얘기밖에 안 하나 봐. 아무튼 이런 버거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 입장에서 좀 신기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450억 원짜리 사옥을 매입한 한솥 도시락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었어요. 3,000원짜리 도시락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450억짜리 사옥을 사게 되냐. 정확히 한 470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난달에 청담동에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명품 거리에서 개업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그냥 뭐 가맹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또 이제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한솥 빌딩이 된 거죠. 2022년 말 기준으로 한솥의 자본 총액이 575억이었는데 이 자본 총액의 한 80%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건물을 산 겁니다. 근데 한솥 자체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매출액 1269억이고요. 2022년도 영업이익이 128억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 시대에 오히려 더 잘 된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엄청나게 먹어요. 왜냐면 회사 앞에 한솥 매장이 있는데 거의 매일 먹습니다. 이게 이제 청담동 매장이 오픈했을 때 사람들이 1,000명이 넘게 몰렸다고 합니다. 그럼 왜 1,000명이 넘게 몰렸을까? 이틀 동안 한솥 청담 플래그십에서 치킨 마요를 990원에 팔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청담동 근처에는 이 가격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제가 이제 랩24라는 매장 청담동에서 거의 한 4년 가까이 일하면서 그 주변에 도시락 판매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먹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은 곳이었는데 뭐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매장 영업 같은 거라기보다는 이런 팝업이나 콜라보, 이벤트 이런 거를 하는데 조금 더 활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나온 메뉴 중에 가장 핫한 게 제육 돈가스 도련입니다. 예전에 돈가스 도련님이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제육을 같이 첨가한 거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음식 합본이잖아요. 돈가스랑 제육 참을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또 메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남장 설렁탕과 콜라보를 해가지고 김피탕도 있고요. 한솥 메뉴만 잔뜩 나오면 한솥에서 돈을 받고 영상을 만든 것 같기 때문에 경쟁사 제품을 하나 또 넣기로 하겠습니다.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마트뉴스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마트뉴스 이거 광고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데 뭐 새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브랜드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진짜 광고는 아니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도시락에서는 이제 이장우 씨와 같이 콜라보를 한 이런 제품이 또 나왔다고 하네요. 근데 요즘은 도시락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시기고 뭐 돈가스 여전히 나오죠. 점심으로 가장 많이 먹는 거다 보니까 나오고 닭다리살이 통으로 들어간 이런 도시락, 해자로운 함박돈가스 요거는 사실 제가 어제도 먹었어요. 저는 편도도 엄청 먹습니다. 편의점 도시락도 일주일에 거의 2번 정도는 먹고 있는데 굉장히 육식한 도시락이에요. 특히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프라이드 버전의 계란 후라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이제 허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흰자를 바삭하게 태운 느낌을 살리려고 노릇노릇하게 익혀져 있는 계란이 들어가 있는데 나름 느낌이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반숙 느낌으로 만들어가지고 노른자가 또 흐르고 있더라고요. 기술이 점점 좋아진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도시락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그로성 메뉴가 하나 나왔는데 사실 이건 도시락은 아닌데 사진만 보면은 굉장히 큰 삼각김밥이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다. 저거는 그냥 삼각김밥 4개가 합쳐져 있고 스티커로 하나처럼 보게 만든 겁니다. 구매하신 분들은 약간 실망감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은 도시락을 팔아서 4억을 매입할 수 있는 시대인데 이게 뭐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도시락이 잘 팔린다라는 거,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다음은 제로제로 음료가 나왔습니다. 뭐 제로 음료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있나 봐요. 이제는 칼로리도 제거하고 카페인도 제거했습니다. 사실 카페인이 제거된 콜라 같은 경우에는 북미 쪽은 거의 한 15년 전에 이미 나왔었어요. 그때도 노카페인 제품 콜라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 전까지는 카페인 프리 제품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나 봅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한국이 카페인 좋아하기로 또 유명하잖아요. 카페인을 입에 달지 않고서는 회사 생활을 하기 힘든 정말 빡센 나라기 때문에 이 제로 카페인 왜 나왔을까? 근데 사실 이 카페인을 섭취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임산부가 있어요. 태아에 카페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카페인 제품들 많이 피해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카페인이 몸에 맞지 않아가지고 건강적인 이유로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위한 제품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봉봉이 제로로 나왔는데 이거는 좀 충격이었어요. 이 봉봉 제품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죠? 안에 씹히는 알갱이잖아요. 근데 새로 나온 봉봉은 건더기가 없어요. 이게 무슨 봉봉이야? 이 봉봉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이건 무늬만 봉봉이다. 뿡뿡이다. 뿡뿡이. 좀 넘어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웰치스 스트로베리 체리군요. 웰치스가 딸기 웰치스가 있잖아요. 분홍색 약간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거. 근데 제로 딸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마음 아파했는데 이번에 나옵니다. 체리까지 곁들여서. 세상에 너무 좋지 않나요? 숭아빠가 추천하는 여름 화채 밀키스랑 웰치스 딸기 맛 섞어서 수박과 함께 하면은 환상의 화채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이 제품 나오면은 수박 화채 또 먹을 생각에 와쿠와쿠하고 있죠. 무튼 웰치스 신제품이 나왔다. 자, 그 다음에 모르면 뒤처지는 신제품 살짝 둘러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동에서 매운맛 비타500 출시했었잖아요. 이번엔 약과의 쌍화탕을 했습니다. 요즘 이 광동 마케팅 팀에서 굉장히 MZ스러운 것에 꽂히셨나 봅니다. 계속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밀크 클래식 쌀과자인데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중독성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참쌀 선과 있잖아요. 쌀과자.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먹으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맛이냐면은 예전에 그 자판기에서 팔던 그 분유 그걸로 만드는 우유 있잖아요. 200원짜리. 그 맛입니다. 저는 그 자판기 우유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분유. 딱 그 맛인데 이거 우재가 아주 그냥 제 둘째가 환장하고 먹더라고요. 자, 이건 뭐냐? 식물성 순대랍니다. 보통이면 그냥 지나치는데 요게 이제 같이 콜라보해서 만든 것이 순대실록입니다. 얼마 전에 같이 컨설팅하는데 도와주신 이진영 셰프님이 지금 연구하고 계신 곳 식물성 순대로 만든 순대볶음이라는데 어떤 맛일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 순대실록 같은 경우에는 셰프님이 굉장히 개발력이 뛰어나서요.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초콜릿 순대입니다. 뭐 초콜릿 순대? 그 대체 무슨 소리야? 실제로 이제 돼지 피가 들어간 초콜릿 순대입니다. 이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깜짝 놀랐죠? 요즘에 손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안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게 괴식은 또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나? 이탈리아에 돼지피를 사용해가지고 만든 디저트가 있더라고요. 생귀나초 돌체라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약간 푸딩 버전. 그러니까 푸딩 같은 경우에는 젤라틴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우유를 굳혀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젤라틴 대신에 돼지피를 넣어가지고 굳히는 거예요. 돼지피를 가열을 하면은 굳잖아요.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거고 왼쪽은 실제로 돼지피와 초콜릿 파우더, 견과류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만든 게 생귀나초 돌체라고 합니다. 저거를 이제 조금 개량한 게 바로 이 순대 초콜릿이 아닌가. 어쨌든 이런 엄청난 개발력을 가지고 있는 순대실록에서 식물성 순대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신기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그 컨설팅 프로그램을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가면은 이제 점주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조미료를 많이 안 쓰는 것을 강조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조미료 굉장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조미료를 사랑하는 제 입장에서 새로운 조미료가 나왔는데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죠. 만능 맛소금 후추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맛소금에다가 후추를 섞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트에서 삼겹살 같은 거 구워주잖아요. 주로 시식으로. 근데 마트에서 삼겹살을 먹으면 굉장히 맛있죠. 그거 만능 맛소금 후추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이 아니라 실제로 맛소금에다가 미원하고 후추분을 조금 탄 거를 시식 행사할 때 뿌려가지고 굽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무튼 이걸 넣으시면은 대부분의 음식이 다 맛있어질 겁니다. 조미료가 그런 거거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마라왕 비빔면입니다. 팔도의 비빔면이에요. 팔도 비빔면에다가 스프만 첨가한 겁니다. 2월 신제품으로 딸기맛
비빔면이 나왔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비빔장 소스는 들어있고요. 별첨으로 마라맛 소스가 들어있어가지고 그걸 넣으면 마라맛이 되는 그런 비빔면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거 굉장히 생산 공정에 문제도 없고 좋다고 생각하네요. 분말 수프는 나와 있는 제품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설렁탕 분말 이런 걸 섞어 설렁탕 비빔면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문득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24년 3월 3주차 마트 뉴스를 진행해봤습니다. 오늘은 버추얼 캐릭터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버추얼 캐릭터 이름도 없네요. 이거 뭐죠 이거? 모자 쓰고 있으니까 승박인가? 아무튼 버추얼에 대한 의견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더 액세서리를 추가해주세요 이런 거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견은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면은 이 채널에서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채널로 가겠죠. 어느 쪽이든 간에 테스트로 한 거니까. 오늘도 이제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빠이빠이.